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이제 주거의 목적이 강조되는 상품이었다가 이제 차츰 이제 일종의 투자 상품의 한 종류로 분류가 되면서 단순히 이제 주거 수단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제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진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진 상품이 바로 부동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이제 뭐 일반적인 경쟁 시장과 비교를 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아래에 나온 이 표를 살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인제 앱 규모나 빈도라든지 상품 지식 뭐 등등 이렇게 주요 차이점, 경쟁 시장과의 차이점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도드라진 특징 세 가지만 이제 꼽아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 매입 규모와 빈도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일종의 상품 지식,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정보의 역할, 이렇게 위에 세 가지가 좀 가장 좀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 시장, 뭐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이 아닌 그러니까 동산들,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뭐 유가증권 이런 걸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이 자주 매입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거래 비용이 막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긴데요. 거래 비용이 낮다라는 뜻인데,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이 매입 규모 한 번 매입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10억 뭐 최소 5억 에서 뭐 10억, 크게 인제 빌딩이 된다면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것이라면 뭐 10억 이상 20억 30억 까지도 되고, 크게는 인제 100억 까지 가는, 기본적으로 인제 매입 규모가 상당히 크고 가격이 비싸서 인제 빈도가 인제 드물다라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 관점에서 인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의 거래 비용은 상당히 높아서 거래 빈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 비용은 사실 뭐 실질적으로 인제 브로커한테, 예를 들어 인제 부동산에 지급하는 복비라고 하죠. 우리는 인제 그런 거래 비용들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거래에 따른 세금들,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상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거래 비용의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인제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거래 비용의 영향으로 부동산은 유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인제 상품 지식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인제 경쟁 시장에서 판매되는 뭐 다시 인제 주식 얘기를 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인제 뭐 사자와 팔자 모두 인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제 지식 수준이 있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라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예를 들어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매수자와 매도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대등한 관계에 있죠. 반면에 인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뭐 이 부동산의 어떤 이점이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뭐 이 결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소유자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반면에,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이제 매수자는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부동산 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에 비해서 이 재정 및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부분이 크고, 이제 가계, 일반적으로 인제 일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제 아래 내려가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인제 일종의 대출, 부채를 일으켜서 인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대출이라는 건 결국 뭐 쉽게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는 게 결국 돈을 빌려오고 내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계약을 맺는 거니까요. 금리, 즉 이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결국 부동산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이니까 이 주택 수요의 감소를 가지고 오고 주택 수요의 감소는 당연히 인제 주택 가격 하락을 불러오겠죠. 그래서 금리가 자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한 가지만 꼽아라 하면 당연히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정부의 간섭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뭐 두 가지로 인제 두 가지 인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인제 대출 규제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인제 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뭐 DTI나 뭐 DTI나 LTV 같은 론 투 밸류나 뭐 데트 투 인컴 그래서 인컴 대비 내 부채가 얼마인지 이 담보 대비 내 부채가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그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인제 대출 규제고요. 과세는 뭐 인제 과세율 조정, 양도세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정부의 공유라고 인제 말씀드려 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제 부동산 뭐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인제 정보의 확산이 인제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인제 인터넷 같은 인제 통신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 정보의 확산은 사실은 인제 가격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 정보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이 부동산 시장의 인제 악재나 호재가 되는 요인들을 굉장히 빠르게 가격에 반영시키는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한 가지만 꼽아라라고 하면 인제 금리가 되겠고요. 두 가지 뽑으라 하면 당연히 금리와 정부의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